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도 사전으로 어휘력을 높이는 분석 한자어 교실 오늘은 13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문장을 통해서 우리 한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자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은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를 돌고 있다. 이런 문장인데요. 자, 어떻게 돌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달의 모습인데요. 예. 달이 이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바로 타원의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갈색 동그란 점은 소행성입니다. 다행히 지구를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비껴갔죠. 자, 이 달의 궤도가 이렇게 타원형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여기에 있을 때 달이 커 보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때 달의 모습은 평소보다 아주 굉장히 큰데요. 크기 자체가 한 14% 정도 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더 크게 보이고 또 크니까 또 밝기도 굉장히 밝겠죠. 한 30% 정도가 더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문이 뜰 때는 아주 굉장히 아주 장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바로 롯데타워죠. 아주 굉장히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슈퍼문이 뜰 때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궤도라는 것은 우리 궤자를 한번 볼까요? 궤자는 이제 수레바퀴 자국을 궤라고 합니다. 도는 길도자죠. 수레바퀴 자국이 난 그런 길을 궤도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하고 다르게 옛날의 도로는 이렇게 단단한 포장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황토지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아주 좀 물렀죠. 그래서 이제 마차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마차 바퀴에서 이렇게 홈이 깊게 파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마차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고 그렇게 파인 자국으로 파인 마차 바퀴로 이렇게 패인 자국을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제 기차가 레일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일정한 그런 궤도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는 마차, 마차의 바퀴폭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궤도의 폭 자체도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인접 국가를 마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그 나라에 맞는 마차 규격으로 다시 바꿔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차 바퀴를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 때문에 진시황이 이제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문자도 통일하고 뭐 조울도 통일하고 여러 가지도 이렇게 통일을 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렇게 수레바퀴의 규격을 통일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 동, 궤는 바로 이 궤자를 쓰는 것입니다. 궤도의 폭을 동일하게 한 가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차의 수레의 규격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도로의 궤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통일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시황 자체는 폭 자체를 거의 1.6m 정도, 한 6척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통이나 어떤 물류의 아주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시킨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구라는 것은 바로 땅지자죠. 그리고 공구자입니다. 그래서 땅이 공처럼 둥근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란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마치 다른 길로 가지 못하죠. 일정하게 정해진 이 타원형 길을 따라서 지구들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우리 한 글자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치챘듯이 길쭉하다 이런 뜻입니다. 길쭉하고 둥근 그런 원을 뜻하고 있는데요. 자, 원이라는 것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둥근 원자를 또 써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둥글다는 뜻은 요거 요 가운데 있는 글자가 원래 둥글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요것이 나중에 이제 인원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새로운 둥글 원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원 원자, 둥글 원자에다가 다시 이렇게 네모, 둘러쌀 위자라고 하죠. 이렇게 새롭게 이제 둥글 원자라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타원이라는 것, 뭐 금방 쉽게 아시겠죠? 길쭉하고 둥근 원을 바로 타원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속뜻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만일 이런 게 옆에 뜻이 있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타원이라는 이렇게 한자만 변기되어 있으면은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작은 차이지만 사실 굉장한 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적어 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뜻을 적어 놓으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길쭉하고 둥근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고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추리력과 또 논리력 자체도 자연스럽게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어도 이렇게 표시해놨네요. 이클립스 이래가지고 네. 아, 엘립스 이렇게 돼 있네요. 단원. 그래서 속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길쭉한 타, 동그라미,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수학적 정의를 보면은 평면에 있는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합이 항상 일정한 점을 이룬 자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머릿속에 개념이 잘 쓰지가 않죠. 1차적으로 타원이란 말 자체를 이렇게 쉽게 이해한 다음에 이러한 정의를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아마 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두 정점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겠죠. A, B 두 정점에서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으면요. 이렇게 A와 B 두 정점에서 거리합, 요 두 개의 거리합과 이쪽에 있는 점을 보십시오. 요 두 정점에서 이렇게 연결된 두 거리합이 일정한 이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한다. 그런 정의를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원이란 말 사실은 참 어려운 한자인데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뜻만 아는 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만 돼도 우리가 단어의 뜻을 쉽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개념을 쉽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보다 이 한자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타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